페이지 150. 페이지 150이요.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이고요. 여러분 문제집이죠. 문제집은요 311페이지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 한 4시간 안에요 채권법을 다 하려겠는데요. 채권법은 양자차 그렇고요. 그 세법 있죠. 세법이 수요일날 세법 시간이 조금 3월달 4월달 세법의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세법 시간을 민법을 좀 써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법이 3월 4월 강의할 때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단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채권법을 좀 문제를 풀면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게 아니고요. 좀 이론을 쭉 정리하면 되는데 그 이론을 문제집이 있어요. 문제집 없으면 그냥 이론만 정리하면 금방 끝나는데요. 채권법은 강의하면요 5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 달에 시험 치기 전에 할 때는요 한 40분이면 끝나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 문제가 다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빨리 이론만 쭉 하면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좀 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한 10번, 11번 정도 될 것 같아요. 10번.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다음 주 한 번을 더 채권법 뒤에 부분 있죠. 뒤에 부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뭘 가냐? 물권법 있죠. 물권법을 바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민총부터 1월 2월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물권법부터 해가지고 물권법부터는 조금 여러분요 핵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무슨 너무 자세히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습을 하고 싶으면 1월 2월 강의를 듣고 오시면 돼요. 물권법부터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를 기억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설득시키고 이거보다는요 기억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도록. 알겠죠?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 자세하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자세하게 지면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앞에 뭘 들었는지 그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뭐냐면 핵심 요약을요 짧게 핵심 요약을 해가지고 8주나 9주에 한 2번 들면 2번 정도 돌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돌고 다시 한 번 돌린 것이요. 알겠죠?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듣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요, 어느 정도 이제 민법은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 양이 많다고 하죠. 양 많죠. 양 많은데요. 양이 많은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어서 이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아,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요약집을 봐. 그러면 요약집을 쭉 보면 그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론을 보면서 문제를 나중에 역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틀 수 있겠네, 이렇게요. 근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냥 이론서만 봐도 문제 본 거가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론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지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보지 말고 문제를 풀고 나서 이론을 한번 보는 거죠. 그때 문제가 그때 문제 나왔고 이게 그렇게 나왔고 그때는 경매 그럼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 정도만 터치해주고 가도 나중에 여러분요 아까 내가 봤더니 좀 며칠 있다 보니까 모르겠더라. 당연히 모르죠. 한 번 본 게 영원히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요 우리 치매걸로 죽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거 있잖아요. 오늘 다 풀렸는데 이틀 있다 풀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오늘 봤을 때 어느 정도 풀고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강의를 듣거나 하면 다시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오늘 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강의 들어도 여전히 몰라요. 알겠죠? 근데요 오늘 봤는데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모르겠어.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가 책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한 번 더 강의를 들으면 돼요. 알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해를 못했을 때는 못하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다음에 강의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던 것이 이해가 되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당연히 잊어버리죠. 여러분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은 오전 오후 강의하죠. 오전 오후 강의요. 월, 화, 수, 목 어떤 고합성 같은 경우는 금, 토까지 하잖아요. 그럼 6이면요 12회를 하는 거 오전 오후요. 12회요. 12회를 1년 동안 한 달, 2달 동안에 12번의 책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12번, 1년, 한 달, 2달 동안에. 1년이면요, 120번을 보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강의할 때 보통 2주 정도 쉬거든요. 1주나 2주. 알겠죠?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공식보 강의하죠? 그러면 책 보고 강의해요. 알겠죠? 120번을 봤는데, 1주, 2주 쉬었다고 해가지고 강의할 때 책 보고 와서, 왜요? 낯서니까. 그게 우리의 기억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공식보를 몇 번이나 보겠어요? 시험 볼 때까지 5번 더 보겠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봤던 거 오늘 당연히 모르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려면 좀 더 고생스럽죠. 한 번 더 봐주면은 한 번요, 월요일 봤던 것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생각났는데요. 금요일날에 잊어버리죠. 그럼 한 번 더 봐주면 월요일 봤던 것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생각나죠. 이렇게 기억나는 것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 보는 날 전 과목을 보는 건 가장 좋죠. 시험 보는 날 전부를 볼 수 있어, 전 과목을. 시험 보는 날 전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줄어들어야 돼요. 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되죠. 자꾸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또 봐가지고 책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요 무조건 합격이죠. 여러분요 이 강의 노트 이게 얼마냐? 딱 200페이지죠. 그런데 200페이지인데 사실은 위는 그리고 밑에는 글씨인데 둘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10월 때까지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있잖아요. 몇 시간 안에 몇 시간이 뭐예요? 공부하면 좀 빠른 친구들은요 이거 그림만 보는 데는 아마 한 4, 5월달만 5월달 정도만 돼도 그림 보는 데는 한 2-3시간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알았죠? 뭐 그렇게 됐는데 점수가 80점 못 나온다, 그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책을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런데 한 책을 보는데 시간이 길면은 당연히 점수가 좀 안 나오죠. 그런데요 짧으면은요 고득점은 안 나와도 적어도 7, 80점은 충분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을 보는 인터벌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책을 계속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책이요 머릿속에 딱 들어요. 그래서 누가 뭐 모르죠. 이연부담 물으면 이연부담 뒤에 딱 넘겨가지고 그 오른쪽 이게 내가 어디다가 필기해놓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될 정도가 되면 끝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당장 아까 다른 친구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2월달이잖아요. 2월달에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는 정확하게 7월에서 8월달 정도가 돼야지 풀어요. 특히 채권법은 올해 8월달 돼야지 풀어내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면서 이론하고 접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될 수는 없겠죠 지금요. 여러분 이론도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준 정도는 다른 일반 학원에 비하면 적어도 4개월 5개월 정도는 빠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당장 이게 다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너무 막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보면 한 5월달 6월달 정도 해가지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다른 학원 똑같이 다니고 있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갖다가 주면서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막 모든 것이 머리에 다 안 들어온다 해서 너무 급해하지는 말라는 거죠. 지금 막 우리 문제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할게요? 마음이 좀 급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러니까요 너무 급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알겠죠?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문제 수준은 여러분 8월달 여러분요 7월달 문제 풀면 민총이고요. 채권법 풀려면 8월달에 풀어야 돼요. 8월 말에. 알겠죠? 8월 말에 문제 푸는 것을 지금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런데 사람은 마음은 급하게 먹되 너무 또 여유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러지? 남들은 대답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자책은 해야죠. 그래야지만 뭐가 좀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해도 여러분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요 여기 2월 1일 기약을 체결하죠? 2월 1일 기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 보자 3월 1일이죠 3월 1일이요 그러면 여기 2월 1일 기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3월 1일이죠 3월 1일. 그런데요 건물이요 2월 20날 건물이 며칠 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 뭐라 한다?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칙 후발적 그 책을 봐봐. 책을 한번 봐봐요. 책을 보면 거기가 150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보면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맨 위에 쓰여 있나요?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에 한 장 봐봐. 148페이지를 한번 봐봐. 그럼 148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이행상의 결렬서가 나와 있나요? 가끔
가끔요 이행은 뭐죠? 봐봐요. 이행상 결연성이란 말이에요. 결연, 우리 어제 얘기했는데 결연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갑이 등기를 해주면 나도 잔금을 준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뭐 할 때요? 이행할 때 등기를 줘야 때 나도 잔금을 이행한다 이 말이죠. 이행상 결연성이고 존속상의 결연성이라는 거 뭐냐? 봐봐요. 지금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그러죠. 갑을 뭐라고 해요?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하죠. 이걸 모르면 지금부터 위협부담으로 나올 때 뭐라고 하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올 때. 그런데 채무자고 채권자고 구애를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혼자. 알겠죠? 항상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 파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없죠?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없으니까 누가 잘못했나 따지지 마. 건물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하든 을이 잘못하든 제3자가 잘못하든 관계없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등기 청구 못하죠? 등기 청구 못하니까 물건의 위험, 물건의 위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험이란 말이 뭐죠? 위험. 낭떠러지에 지금요 서 있다 이게 아니고 위험이라는 것은 불이익이다. 불이익. 다른 말로 물건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다. 왜? 건물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을 뭐라 한다? 급보라고 한다. 급보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물건이 없어졌죠. 그럼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갑, 매도인은요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지금 이 상태 시작해. 지금 이 상태인데 건물이 없는데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이 말이죠. 왜? 집을 팔았으니까.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에요?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손해요? 을이 손해죠. 을이 손해죠. 돈 받을 수 없다. 건물은 없어지고 돈을 못 받아. 그러면 갑이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을은 어차피 집 없으니까 돈 안 주면 되죠.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갑이 손해죠. 이것을 뭐란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요 갑이요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 먼저 볼까요? 1번요 을의 잘못이다. 을의 잘못으로요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알겠죠? 을의 수령지체. 아까 내가 한번 나온다고 했죠. 어디선가? 여기서 나와. 수령지체 중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 다음에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지금 여기 봐봐요. 을이 잘못됐죠. 을이 건물이 멸실됐는데 을 때문에 멸실됐대.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돼 못 받아? 상식을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건 법 묻는 거 아니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갑의 집을 을이 불태웠다잖아요. 매매계약을 1억 원 했는데 계약했는데 불을 태웠다잖아 와가지고. 알겠죠?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갑은요 그러면 을은요 건물은 없는데 뭐만 줘? 돈만 주죠. 이익이다 손해다? 누가 손해다? 을은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그것을 채권자가 손해다, 채권자가 돈을 준다, 채권자 위험 부담지라고 그래.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지 말고 을이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 다 하니까요 뭐죠? 구별이 안 되잖아. 차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써놓죠. 뭐라고요? 위험 부담이라고. 그러니까 써놓으니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문제죠. 아무 말도 아닌데 아니 을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지. 봐봐요. 을의 수령지체 중 그럼 이미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벌써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미 누가 잘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을이 책임져야지. 한번 볼까요?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을이요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 수령지체죠. 그러다가요 2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없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서 2월 1일 날 가져갔으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을이 손해본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다. 미리 갑이요 을한테요 미리 이렇게 줬어요. 미리 그러면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이마트 항상 생각하면 돼. 하이마트에서요
내가 노트북을 내가 사가지고 하이마트죠. 내가 노트북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뭐라면 같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좋은데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130인데요 30만 원 내가 갖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아는 사람이니까 점장하고 하니까요 내일 30만 원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백조가 30만 원만 남아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왔어. 가져가다가 너무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만세 부르다가 놓고 만세를 불렀어.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땅 떨어져서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나 나머지 돈 3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요, 하이마트가 미리 갑이요 을한테 물건 줬잖아요. 그러다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것은요 누구 때문에 깨진다 신경 쓰지 마. 봐봐, 내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놈이요 나를 부딪혀가지고 깨졌어. 어떤 놈이? 나 하이마트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하이마트 돈 주고 누구한테 돈 받아? 부딪힌 사람한테 돈 받아야죠. 알겠죠?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벼락이 맞아가지고 노트북이 깨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누구한테 돈 받아? 요단강 건너가지고 나중에 받아야죠. 적어놨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인도해 주면. 근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요. 갑이 을에게 미리 인도했는데 옆집의 화재로. 그러면요 헷갈려 이제. 알겠죠? 을은 잘못이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럴 필요가 없죠. 미리 인도가 중요하지. 인도. 을한테 그러니까 을의 영역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을은 일단 갑한테 돈 주고, 만약에 옆집에 하지만 옆집한테 돈 받으면 되고, 자기 마누라가 불태웠으면 둘이 같이 손잡고 울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것은 뭐다?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반대로 말하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아.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죠. 자, 그러면요 이제 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지금부터 예습을 하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있다? 누구? 갑의 뭐가 있다? 잘못. 갑의 잘못이 있다.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봐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알겠죠? 이거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갑이 잘못.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을이 잘못한 것을 채무불이행 그러면 큰일 나.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갑이 잘못한 것을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럴 때는 뭘 한다?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세 번째 쌍방이 잘못이 없다네. 쌍방이 다 잘못이 없다네. 쌍방이 잘못 없다네. 둘 다 잘못 없다네. 그럼 둘 다 잘못 없으면요 을이 잘못 없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은 을이 잘못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벌 청구할 수? 우리 잘못 없는데 태풍으로 넘어졌네. 태풍 쌍방이 잘못 없다. 태풍이잖아요. 제3자 옆집이 방화잖아요. 을이 잘못 없으니까 건물은 없어졌는데 갑은 을한테 돈 달라 말 못하죠. 을이 잘못 없으니까 대금 청구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요 갑이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금을 받아서 그거 돌려줘야 안 돌려야 돼? 반환해야죠. 반환해야죠. 그런데 계약금 받은 거요 그래서 임의규정이죠.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니까요 반환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의로. 채권법이니까. 이걸 뭐란다? 이걸 갑은 을한테 돈 받지 못하죠. 이거를 대가의 위험이라고 그래. 물건을 못 받으면 그건 용어정리 이거 좀 어려워. 대가를 뭐라 한다? 아까 우리 물건을 뭐라 한다? 물건을 급부라고 하죠. 물건을. 그러면 대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봐봐. 등기를 받으면서 잔금을 주죠. 등기를 받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죠. 급부. 그러면 이 잔금은 뭐라고 그래? 반대급부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반대급부. 반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가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라고 그래.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런 봐봐. 대가 위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갑이요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죠. 그럼 뭐요? 을은 건물은 못 받고 뭐만 줘요? 돈만 주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대가 위험이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이전한다. 알겠죠? 아무튼 이러면 뭐가 손해다? 돈이 손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돈 못 받죠. 을이 잘못 없으면, 쌍방이 잘못 없으면 갑은 을한테 돈 못 받죠. 그러니까 돈 손해죠. 봐봐, 여기요. 을이 잘못해봐. 을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은 없어졌는데 을은 돈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은 뭐를 손해봐? 돈을 손해보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손해보는 거, 돈을 손해보는 것이 을에게 이전다. 원래는 대가 위험은 누구한테 가야 돼? 채무자. 채무자한테. 그건 지금 여기는 봐봐요. 을이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면은 을은 건물을 못 받고 돈만 줘야 되죠. 돈만 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대가 위험이 원래는 채무자한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다? 채권자한테 갔다.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가 끝인데요. 끝. 알겠죠? 하나 더 있어. 여기요. 여기 있죠. 이렇게요. 채권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중간 이익이라고 했어요. 중간 수익. 중간 수익은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무슨 말이다 봐봐요. 우리가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어. 부당해고. 근로자를요. 그러면 회사를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근로자를 채무자라고 그래. 왜 회사는 채권자라고 할까요? 회사하고 근로자 있잖아요. 그럼 왜 회사가 채권자고 근로자가 채무자예요? 우리가 무슨 계약이죠? 근로계약은 노동계약이죠. 노동계약의 중심은 뭐죠?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노동계약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중심이 아니고 노동력이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뭐 한다? 근로자가 제공한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자. 받는 사람을 뭐라 한다? 채권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에서는 물건이 중심이죠. 근로계약에서는 뭐가 중요해? 노동력이 중심이에요. 노동력. 알겠죠? 그래서 근로자를 채무자라고 그래. 물론 임금을 받으니까 근로자는 채권자죠. 그런데 우리는 근로계약에서 돈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기준하고 근로계약하고 노동력이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채무자가 돼. 회사가 채권자가 돼. 그런데 부당해고를 해서 부당해고하면 채권자가 잘못했죠. 부당해고하면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부당해서 복직을 하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근로자한테 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요, 그 부당해고 당하면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은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동종의 다른 직종에 가서 해고되는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1,000만 원을. 그럼 우리가요, 보통 이제 그 해고수당이 급여 있죠. 기본적 급여가 70%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한다? 중간 수익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요. 한번 봐요. 그 위에요. 자, 여러분요. 150페이지요. 요약집이요. 150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갑은 매도인 채무자죠. 을은 매수인 채권자고 등기 청구 못하죠. 물권의 위험, 급부의 위험이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멸실됐죠. 원시적 후발적이죠. 1, 2, 3번을 묶어. 1, 2, 3번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해. 1, 2, 3번을 묶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요. 그럼 1번은 뭐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요, 첫 번째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써요. 있네. 밑에 있어. 밑에 있으니까 봐봐요. 2번요. 채권자 지체 중 쌍방이 잘못 없이 채권자 지체 중. 일단 채권자 지체 중은 채권자 을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줄고 대가 위험이 을에게 채권자에게 뭘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대가 위험이 이전한다.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잔금 지급 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잔금 지급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미리 인도했죠.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죠. 누구 때문에 멸실됐냐? 절대로 따질 필요가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4번이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죠. 채무 불행이죠. 을이 채고 없이 해지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번은요. 쌍방이 잘못 없다. 쌍방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두 번째, 국가가 수입 금지를 했다.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지금까지 수입이 됐는데 갑자기 국가가 수입을 금지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죠? 대가 위험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그러면요, 그렇게 놔두고 이것은요, 위험 부담은 여러분요, 문제를 풀어보면 0.5초 만에 끝나. 문제를 봐. 문제요. 그럼요, 58번 한번 봐봐. 58번 페이지요. 311번 311페이지. 자, 58번 봤어요? 봤어?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줄고 중도금까지 수령. 중도금 받았죠?
그런데요, 그 토지가 공용 수용 동그라미 수용 써 거기다가 채무 불이행 X. 수용은 뭐죠? 수용은 어떻게 수용을 하는 거죠? 법적 조치에서 수용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수용이란 말은 그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건 적법행위예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리 여기 왕숙지구죠? 왕숙지구요 갑자기요? 지네들이 뭔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끊었냐고. 나 싸게 비싸게 팔고 싶은데 허가 받으니까 거의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뭐 때문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은 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다. 1번 을은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여러분 해제 동그라미 전보배상 손해배상이죠. 봐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어려워. 그런데 아까 말했죠. 수용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지금 수용이죠. 수용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수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여기 지금요 줄거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것은 채무불이행일 때 하는 말이라고. 이해됐죠 지금? 자 2번은요.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요.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대상 청구권. 이런 우리가 첫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채권법 첫 시간에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위험 부담이나 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지금요 갑은 을한테 그 땅을 팔았죠? 근데 땅이 수용돼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받았죠? 받으면 그럼 을은 어떡한다? 이 사람은 중도금까지 지금 줬죠? 그러니까 을은요 잔금을 주면서 보상금을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는 매매계약을 1억이 했는데 보상금이 1억 5천이야. 그러면 갑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을은요 중도금 주고 나서 마지막 뭘 주고 잔금을 주면서 보상금 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땅이 없어지고 대신 뭐를 받았어? 보상금이죠. 그걸 대상이라고 그래. 그걸 돌려달라.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여러분 봐봐요. 원칙적으로는 지금요 수용돼가지고 없어졌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요 을한테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 되죠. 채무 여기 봐봐. 지금 두 사람 다 잘못 없이잖아요. 수용이니까 잘못 없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원칙은. 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아니죠. 지금 둘이 뭐라 했어? 중도금 수령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계약 체결상의 책임은 원시적이죠? 지금 여기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누가 소유자죠? 지금까지는 갑이죠. 갑에게 발생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돌려달라. 그걸 양도청구권하죠. 보상청구권을 양도해달라. 알겠죠? 그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고 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직은 나는 언제 소유자가 되죠? 그런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데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것이라고 구할 수가 없죠. 확인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요 64번 한번 봐봐. 64번 재밌는 말이죠. 알겠죠? 이런 정도 문제가 딱,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날짜로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말 같죠? 이런, 한번 볼까요? 자, 언제요? 2010년 5월 1일이요? A별장 팔기로 을과 계약 체결했죠? 언제요? 2010년. 언제? 5월 1일이요? 알겠죠? 계약을 체결했죠? 잘 봐, 계약 체결. 그런데 2010년 7월 1일 대금 수수와 함께 등기 필요한 서류. 언제요? 2010년이요? 2010년 7월 1일 날이요? 7월 1일이 뭐다? 이행기죠? 이행기. 잔금 날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1번요. 2010년 4월 20일. 이 말을 알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여기 봐봐, 여기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4월
20날이잖아요. 그러면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이걸 알아야지. 그럼 원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 계약, 체결상의 관리책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1번. 갑의 과실 없이잖아요. 야산의 산불로 갑이 잘못 없다네. 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잘못 없다잖아요. 야산의 산불로 이렇게 소실이 됐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은 을도 아무 잘못이 없다네. 그러든지 말든지 봐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되려면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갑이요 선의 무과실이죠. 갑은 더 이상 아무리 을이 선의 무과실해도 갑도 선의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계약 체결상 관리책임은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 그런데 을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갑이 악이나 과실이 없이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2번은 2010년 6월 1일이네. 6월 1일. 6월 1일 언제죠? 여기는 여기 6월 1일. 그러면 계약 체결가 난 다음이네. 후발적이네. 6월 1일. A 별장이 갑의 시라 갑이 누구죠? 갑은 누구?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갑은 누구?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매도인은 채무자가 실화를 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과실했다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불탔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채무자가 잘못했어.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니까. 채무불이행.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해지한다? 을이 계약을 해지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무불이행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강의노트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 자, 3번은요. 7월 1일이죠? 그러면 7월 1일이죠? 7월 1일 여기 이행기네요. 이행기. 됐죠? 7월 1일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했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상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까지만. 이걸 뭐라고 얘기해? 수령지체. 수령지체. 등기소리 줬는데 안 나왔다잖아요.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그럼 뭐요?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을이 잘못하고 있죠. 그런데 인근 야산의 산불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을이 잘못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날짜로 써놨어. 어떤 놈인지. 알겠죠? 자, 4번은요 2010년 6월 10일이네. 6월 10일. 이제는요, 여기는 6월 10일이요. 이렇게. 갑의 잘못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이네. 그러면 인근 야산 산불 갑만 잘못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잘못 없어? 을도 잘못 없죠. 을도 잘못 없죠. 을도.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네. 없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에 5번은요 6월 20날이네. 갑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병이죠. 뭘로 앙심을 품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알겠죠? 떡 안 줬나 봐요. 알겠죠? 앙심을 품고 있던 병이 매매 사실을 알고 A 별장을 고1로 소실시켰죠. 고2로 불태워버렸죠. 그럼 이것은 뭐한다? 당연히요 고2로 했으니까 갑한테도 손해지만 여기요 을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을은요 지금 갑의 집을 지금 불태웠죠. 그런데 지금 을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것을 뭐한다? 어디 하면 병이 매도 사실하고 A 별장을 고1로 소실. 우리 시험에 5번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렇게.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불태웠죠.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3자가 을의 채권을 침해시켰죠. 불태웠으니까. 그랬을 때는요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 아닌 병에게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5번은 조금 힘든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1, 2, 3, 4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65번 한번 봐볼까요? 인생 끝나니까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 제3자의 방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제3자가 방화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죠. 그럼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받은 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우리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돌려주지 않다고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1번 갑하고 을하고 상호간에는 채무불이행 줄고 채무불이행 써 3단계를 써 3개 3개 요건 다 썼죠? 썼다 이 말이죠. 그것이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후발적 플러스 오케이 채무자 플러스 그렇죠. 귀책 사유 과실이 있어야 돼.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돼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제3자가 방화했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해하려면 채무불이행이 채권법에서 채무불이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뜻을 정확하게. 2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로 닫고 원칙. 그런데 4번 봐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를 인정하기로 줄고 특약은 유효하다 써 이미 규정이므로 4번이요 잔금을 지급하자고 약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3번은요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지. 대가위험이란 말이 뭐예요? 대가위험 물건은 없는데 돈을 못 받거나 돈만 주거나. 다시 물건은 없는데 돈을 못 받거나 돈을 주거나. 알겠죠? 대가위험이죠. 갑은 물건 없어졌죠.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죠.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을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해. 대가 위험 줄것이고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 반대급부의 위험 이렇게요. 자 5번은 만약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줄거 봐. 만약에 을이요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장매조 등기 받기 전에. 알겠죠? 그러면 제가 사용했으니까 뭐가 있어?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 그럼 봐봐요. 갑은 받은 돈 다 돌려주죠. 2번에서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주죠. 2번하고 5번은 묶어봐. 그럼요 갑은 을한테 받은 돈 돌려주는데 그러면 을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용이익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을도요 그 집에서 살다가 2달이면 2달 살았죠. 사용이익 2달치 월세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2번하고 5번이 같이 묶이면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66 봐봐요. 뭐 우리가 이제 66 뭐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요 88은 입어줘야 되는데요. 자 을은요 갑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됐죠.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했죠. 경주마 A. 그럼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 말은 뭐죠? 말은 사람의 물건이에요. 여러분요 말이나 집이나 똑같다고. 알겠죠? 자요 그러나 A를 인도받기 전에 쌍줄과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 뭐다? 이퀄 천재지변 아 말이죠. 홍수 뭐 이런 거죠. 내 생각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아마요 그 말 키우는 거기 뭐죠? 마구간이 어떻게 됐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아니네 책임없는 사유 죽었네. 물에 잠겨서 죽었나 봐요. 알겠죠? 자 1번이요 그러면 죽었죠. 책임 없는 사유 죽었죠. 그럼 어때요?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말을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왜요? 천재지변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을은 갑한테 말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2번째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한테 돈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있는가 찾으면 돼. 갑은 을한테 말을 줄 의무가 없고 을은 갑한테 말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갑은 을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을은 갑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거 있는가 찾아봐. 몇 번? 2번이 뭐야? 갑은 인도 의무를 뭐 하고 을은 뭘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라면요 갑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을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69번 왜냐하면 위험보다는요 10번 나오면 9번은 사례 문제로 나온다고 보면 돼. 이렇게 사례 문제 알겠죠? 자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줄고 제3자의 방화 가장 많이 나온 문제죠. 제3자 방화 알겠죠? 1번 갑을 간에는 채무불이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지? 채무불이행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채무불이행 안 나온다. 알겠죠? 여러분요 옆에 65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65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65번 옆에 있는 65번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어디 뭐냐? 자, 70번 봐봐요. 70번. 70번이요. 갑은 자기 소유 A 건물을 을에게 매각했으나 줄고요. 갑의 실화? 갑의 실화. 갑이 누구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다잖아요. 매도인은 채무자죠. 그 다음에 실화가 뭐죠? 과실이죠. 귀책사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 그러면요, 을에게 인도할 수 없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은 전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됐죠? 채무불행인데 왜 전속한다죠?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뭐죠? 이것을 전속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행지치하고 이행불행 있잖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물건을 주고 을은 갑한테 뭐죠? 잔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해야죠. 해제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죠. 해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갑은 잘못했죠. 아까 말했죠. 이러면 우리가 물건의 인도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했어 안 했어? 했죠. 해제를 하지 않죠. 해제하지 않으면 여전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갑의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요. 갑은 을한테 물건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없는 대신에 뭐로 바뀐다?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아까 우리 동시행 했잖아요. 물건의 인도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상대방 채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서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만약 이게 멸실됐다 해봐. 멸실돼서 화재보험금이 나오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매매계약을 1억이 했는데 화재보험금이 1억 1천만 원이 나왔어. 왜요? 전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잡았는데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1억짜리밖에 안 돼. 옛날에 1억 3천이어가지고 화재보험금을 최고 1억 2천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1억 2천이 나왔는데 자기는 매매계약을요 1억 원 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요 을의 입장에서는요 1억 주고 얼마? 1억 2천을 받은 게 낫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건물이 멸실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해지하죠. 가치를 따지기가 힘드니까. 화재보험금 든 건물이 많지도 않고 그럴 때는 해지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갑은 자기 소유 A 건물을 을에게 매각했으나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됐다. 전소? 그러면 뭐죠? 멸실이죠? 멸실 이행불능이죠. 을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행불능이죠.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은 전소가 참 쓸데. 이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뭐 하기 전까지는 전소한다. 해제되기 전까지. 해제되기 전까지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을이 임차한 갑 소유 건물 일부가 우리나라 지진도 없는데 아무튼요 저기 포항 한번 있었죠. 지진으로 멸실 줄고 지진으로 멸실. 그럼 지진으로 멸실됐죠. 그럼요 을이 임차한 갑 소유 건물의 일부가 지진으로 멸실이 됐죠. 을의 차임 채무는 멸실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감액된다. 틀렸어요. 당연히 감액된다 가지고 옆주고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갑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지죠. 이게 이제 문제죠. 정당한 사업을 왜 폐지하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너무 노조가 파업을 심하게 하니까 일부러 사업장을 폐쇄하죠. 이것은 뭐라냐? 이것은요 사용자의 잘못이에요. 알죠? 정당한 사업 없이 폐지했죠. 피용자가 누구죠? 근로자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얼마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장 폐지하면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4번요. 자전거 대리점 갑은 을에게 병예사에 2006년은 자전거 50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 경우 자전거가 특정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봐봐요. 특정이란 말이 뭐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요 책상 걸상 회사예요. 책상 걸상 회사예요. 회사인데 여기서 누군가가요 여기서 이 책상 걸상을 여기요 10세트를 주문을 했어. 그럼 10세트를 주문했는데 주문해가지고요 이걸 그러면 이제 갖다 주기 전에요 이 창고에 있는 것이요 창고가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어. 그럼 갑은 을한테 갖다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게 물어봐. 내가 지금 이거 묻는 거 갖다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이 책상 이 똑같은 이런 책상의 종류를요 10세트를 주문했다니까 여기 있는 거. 근데 이 창고가 다 불타가지고 건물이요 책상 고자가 다 불타고 없다니까요. 그럼 갑은 을한테 책상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배달해야 돼 안 해야 돼? 배달해야 된다. 그 종류물이란 거예요. 종류물. 종류물은 여기 창고에는 이 창고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또 있어 없어?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구에다 갖다 줘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 특정이란 말이 뭐냐? 특정 이런 거 봐봐. 내가 열세트를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그 집 학원에다가 갖다 줬어. 알겠죠? 갖다 줬는데 그걸 특정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불타버린 거예요. 옆집에서 고등학생들 와서 담배 피다가요, 불나가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는 더 이상 배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특정됐다 해서 안 됐다 해서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5번은요. 세탁을 위하여 맡긴 갑소의 양복이 세탁소 직원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소실요. 그러면요, 갑의 양복이죠. 갑은요, 세탁비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대신 뭐를 해야 돼요? 옷값을 대신 받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왜요? 지금 세탁소 주인이죠. 세탁소 주인은 권리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그걸 채무불행이잖아요. 세탁소는 다림질을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죠. 세탁소의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세탁소 주인이 잘못한 거 똑같아. 그러니까 채무불행이죠. 알겠죠?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도리어.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이것도 뭐 표면은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똑같다 이 말이죠. 자, 뭐 다른 것은 다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